네, 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오늘은 NHK배 결승전을 다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NHK배 결승전은요, 제47회 NHK배 쇼기 토너먼트 결승전 하부 요시하루 4관왕인데 우라야마 사토시 8단의 대결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틀과 그 단수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대국을 좀 해설을 하기 전에 약간의 좀 1화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에피소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해설을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부 요시하루와 무라야마 사토시는 쇼기계의 천재기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쇼기계의 이야기 중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쪽에는 하부 요시하루가 있고 서쪽에는 무라야마 사토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기사 아주 쇼기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천재기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그만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두 명의 그 천재 기사들이 그 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NHK의 결승전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흥행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대국을 선택했느냐? 무라야마 사토시가 1997년도에 세상을 뜹니다. 세상에 뜨는데 바로 이 대국이 하부 요시하루와 무라야마 사토시의 공식전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이 해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결승전에서 나오는 기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국을 제가 좀 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두 기사 간의 마지막 공식전이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그때 무라야마 사토시는 좀 거의 뭐 지병이 굉장히 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1997년에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을 떴을 때의 그 마지막 대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식전에서는 딱 12번의 대국이 있었고요. 비공식전까지 포함하면 14번인가요? 예, 그 정도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성적으로 본다면 12전 6승 6패 50%예요. 50대 50의 승률을 각각 기록한 그런 두 기사인데 과연 이 대국에서 이 최종국에서 누가 이겨 물론 그 NHK의 우승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적의 상으로도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기사 아마도 그 결승전에서 아마 분명히 이번 대결에서는 상당히 좀 사활을 걸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구나 그때 당시에 또 결승전 해설해 드렸던 스승님이 누구였냐 호타카미 타츠야 구단이었어요. 하부 요시하루의 그 스승님이시거든요. 그 스승님께서도 해설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부 요시하루가 더 이기기 위한 열망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무라야마 사토시도 분명히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 굴뚝 같은 이 두 기사 간의 대결인데 과연 어떤 대결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서는 일단 길었는데요. 하부 요시하루 4관왕의 선수로 대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7, 6보를 두고 3, 4보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2, 6보를 뒀는데 이때 이 4, 4보를 둬요. 후수를 잡은 무라노 사토시가 이후에 4, 4보를 둡니다. 지금이야 이 4, 4보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그 무리 비차로 가겠습니다라고 이 비차를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조금은 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모르기 비차를 갈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대충 이렇게 가서 신형 안목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요즘에 이쪽을 막았다고 해서 모리비차를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그 이 안목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선보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목이었다는 형세는 그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보통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각기를 닫는다는 것은 거의 한 10중 8구는 모리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루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4-4-5를 뒀는데 어떤 전략을 썼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각으로 받으니까 이때 4-8-5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볼을 올립니다. 보통 이 끝볼을 올렸을 때는 뭐 물론 모리비차를 위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안목으로 뒀을 때도 이렇게 끝선에 볼을 올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각기를 열어두면 거의 모리비차의 가능성이 좀 높았어요. 무조건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부도 이걸 받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받을 수는 있었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이 끝선을 바로 압박하기 위해서 가져가니까 685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4이은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니까 4-3은으로 두죠. 이 4-3은으로 뒀을 때 여기서 딱 지금이라면 요 금을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비차를 이렇게 또 사각비차로 가가지고 모리비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모리비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좀 더 혹시나 싶어서 뭐 좀 바꿔서 뭐 막루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막루로 갈 수 있는 상황의 형태는 분명히 아니기는 하거든요. 보통 은이 막루로 갔다면 3-3은으로 둬야 되는데 이 정도의 위치로 갔다면은 뭔가 좀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5-6부를 두니까 그 다음에 바로 무카이 비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맞은편 비차 들고 나왔어요.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부 요시하루는 앉은 비차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모리 비차도 같이 쓰거든. 근데 무라야마 사토시는 거의 앉은 비차 대국을 앉은 비차를 즐겨둡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앉은 비차를 즐겨 쓰는 기사예요. 그런데 하부 요시하루야 뭐 올라운더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후수를 잡았을 때 물론 하부가 지금은 뭐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리비처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무라야마 사토시가 이걸 모리비처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공식전에서 그 쇼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에서 하부 요시하루와 무라야마 사토시의 공식전과 비공식전 대국을 딱 추려서 기본적인 전법을 쓰는 결과 모리비차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무라야마 사토시의 이 유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리비차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약간 조금 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무라야마 사토시가 나도 모리비차를 통해서 좀 보여주겠다. 일종의 좀 전략을 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좀 이겨버리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허를 찌르는 전략을 선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77각으로 두면서 일단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625으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서로 간에 뭐 불만이 없는 그런 진행이에요. 일단 그 동굴곰으로 가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치이은으로 두면서 일단은 미노 울타이로 갖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죠. 그 다음에 이쪽 금을 뒀는데 보통 이 금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잖아요. 좀 완벽한 민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뒀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제 어디까지야 제 견해입니다만은, 이 은과 이 금, 이 은의 이 진출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물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이쪽에 있는 손수의 진영 있지 않습니까? 요걸 압박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물론 이 비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집중을 하는, 화력을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둔 걸로 보입니다. 화보도 이쪽을 움직였어요. 이쪽을 움직였다는 것은 이 각으로 이 비차와 이 각 콤보를 이용해서 이쪽의 진영을, 후수의 진영을 좀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각기를 열었어요. 뭐 이 각을 이쪽으로 노리기 위한 전략이죠. 득을 보겠다는 뜻이, 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지켰죠. 그 다음에 이때 이쪽을 올립니다. 지금 후수의 입장에서는 요런 거 콤보의 공격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서서히 압박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거예요.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구, 7구 근무로 두면서 완벽 아나구마를 갖춰주니까 바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여기서 실전에서 이렇게 뒀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걸 두지 않고 이걸 먹으면은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런 형태로 가는 순간에 선수가 수비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져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요, 바로 이렇게 찌릅니다. 만약에 금을 먹으면 단순하게 교환만 해주더라도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기물상으로도 선수는 은, 그 두 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후수는 각이랑 금이라는 아주 알토란 같은 기물이 이득을 받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각이 요 은의 진영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진영에서의 좀 공격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두거나 해서 위협하는 수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후수가 좀 불만이 형세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좀 두렵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복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쪽을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지키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은 일단 기물상으로도 호수가 일단 득을 봤어요. 심지어 이거 보호 두 장의 이득을 또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식으로 각이 또 이런 식으로 삼구각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은 이 각이 요 비차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요 은도 걸려져 있습니다. 양거리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쪽 진영이 엄청 호소해지기 때문에 약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바로 먹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지켜둔 겁니다. 그리고 금을 이렇게 뒀는데 이 금을 뒀다라는 것은 이 비차의 활로를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때 비차가 이쪽으로 두면서 역시 지금 이쪽에 있는 후수에 있는 기물들이 이쪽 선수의 진영 쪽으로 압박을 가져가기 위해서 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이거는 압박을 가져갈 수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무라야마 사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죠. 안 지키면은 그래서 지금 실전이 이렇게 지켰거든요. 안 지키면은요, 여기서 안 지키고 대충 이렇게 둔다고 하면 이때 이거 바로 감행을 할 겁니다.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요. 놓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요 각이 요 3구 쪽 바로 요 지형에서 가가지고 이 비차를
노리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굉장히 교환 자체로도 좀 불만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 놓으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이게 수비하는데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좀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도 후수의 기능이 좀 많이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수가 좀 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은 기물로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질 않고 바로 이렇게 지켰죠. 공격 갔을 때도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예, 놓고 놓을 때 이때 이쪽을 찔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개마를 이런 식으로 진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 자리를 진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보로 바로 요 지역, 요 금이 있는 요 유고 지역을 찌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켰죠. 예, 수비의 강화의 목적을 두면서 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그러면서 7-3개를 두면서 이쪽에 압박을 더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걸 뒀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이거 먹으면 아마 이렇게 두겠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뻔하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먹지는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기민한 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두면서 실전에서 이렇게 뒀거든요. 이 각기를 막아두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개마가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마가 이 각을 노리고 있죠. 뭐 만약에 이렇게 둘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이렇게 두면은 아마 이거 먹을 겁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먹으면은 교환을 하고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할 겁니다.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요거는 선수가 좀 불만이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걸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먹으면은 음, 이때 이렇게 둘 때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먹고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이 자체로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물론 이걸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좀 좋지가 않은 게 이렇게 두는 수가 마찬가지로 이 삼구각도 좀 두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뒀을 때 음, 이렇게 뒀을 때 바로 먹지를 않고 일단 이 각에 있는 수순을 좀 막아두려고 장애물을 만들려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사상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도였을 거고요. 예, 비차로 먹었죠. 비차 교환을 이렇게 감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금으로 이렇게 두는 수를 선택을 해요. 이 금으로 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수는 나중에 이건 아주 이거 진짜 나중에 이야기인데 이 금을 이용해서 이쪽에 금을 교두부로 해서 이쪽에 있는 아나그마 진영을 좀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각을 위협한다의 의미가 일단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이것을 후퇴하기 전에 음수를 묻습니다. 바로 유기보를 둡니다.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예, 일단 이건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먹어버리면은, 이때, 이렇게 두는 순간에 나중에 선을 빼게 되면은, 요 은이 있죠? 요 7의 자리에 두면서, 이쪽이 양거리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장거리 동시에 이게 양거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진영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후수 입장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5일 금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이쪽을 먹었어요. 지금 선수 입장에서 후수가 이쪽에서 전투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압박을 선수 입장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이거 먹었는데 글쎄요, 이걸 도망가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별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그 울타리 내준다 하더라도 울타리가 좀 깨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기물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669으로 두니까 당연히 이거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보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은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마로 두는 거죠. 이 개마를 통해서 이쪽에 울타리를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선보인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후퇴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찔러요. 이런 식으로 은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찌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실전에서 먹었거든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 이때 지금처럼 실전처럼 이렇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이 딱 위험하죠. 여기서는 위험하면은 보통 보통은 좀 약간 뭐랄까 수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쪽을 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각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수비를 대충 이렇게 수비를 하나요? 근데 이렇게 수비를 하면은 아마도 요게 살짝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니까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수비를 하는 거 어차피 각이 이 금을 지키고 있으니까 별로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뒀어요. 이 수도 일리는 있는 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마를 노리는 동시에 이쪽에도 이 금을 또 노리고 있어요. 동구금을 깨뜨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토대로 해서 이쪽의 진영의 그 울타리를 공략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어진 걸로 보여요. 일단 내주기 전에 바로 이쪽을 뒀죠. 응수를 일단 물었고요. 지금 이거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이때 여기서 이 수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가 굉장히 기민했던 수였다고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나중에 이 은이 이쪽으로 장구를 치는 수가 있어요. 5대를 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 5대를 치고 옥이 이쪽을 피할 때 개불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옥이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좀 승부수가 좀 드러났는데 여기서부터 좀 무레야마 사토시가 조금은 좀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패착을 두기 시작을 해요. 바로 요수를 둡니다. 여기서 요수를 뒀어요. 이게 패착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왜 이런 패착을 뒀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라야마 사토시가 제가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봤을 때 초읽기에 몰린 상태였어요. 굉장히 초읽기에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깊게 초읽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여기서 승부가 갈리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렇게 불성을 하게 되거든. 불성을 하고 놓고 이렇게 불성을 해서 장구를 치니까 이때부터 투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투르를 합니다. 무라야마가 여기서 투르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렇게 뒀잖아요. 지금 이쪽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쪽을 공략하는데 둘 것이 아니라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쪽을 공략할까? 이쪽을 수비를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모치고바가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은이 수비 도망가기는 해야 될 텐데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요 은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요 복일이잖아요. 이렇게 복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뭐 옷길이고 말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게 공격이 급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선수가 둘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여기서는. 딱히 마땅한 수단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 그나마 간다면, 대충 요걸 먹는 정도가 될 텐데, 지금은 이 개막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그냥 이거 먹어버리면 그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이거 먹어버리면 설령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막아도 그만이에요. 예. 아, 지금 이거 막으면 안 되겠군요. 막으면 큰일 나니까. 아, 지금 이렇게 두겠네요.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예. 아마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 개막 가지고는 딱히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예, 근데 이렇게 뒀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렇게 두지를 않고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니까 결국에는 무레야마 사토시가 투루를 하게 됩니다. 아, 비교적 좀 이쪽에서의 격전이 참 좋긴 좋았었는데 여기서부터 허무하게 끝나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를 옥이 나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은 이걸 수비를 하려면 이걸 먹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고 두는 순간에 그 다음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이 없어요. 설령 이걸 이런 식으로 막는다 할지라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요. 예, 만약에 금으로 먹으면 여기도 둬서 바로 외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수에서 그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순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간다면 이 정도 패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걸 먹고 만약에 은으로 먹으면은 아타마크긴 머리 위에 금이기 때문에 바로 외통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두더라도 아 이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바로 외통이고요. 이게 이쪽으로 두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외통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도망가긴 해야 될 텐데 이쪽으로 압박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체로의 수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은으로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바로 외통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무라야마 사토시였고요. 결국에는 하부유샤 사관왕이 이 결승 대국의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그런 대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국이었는데 좀 마지막 대국인 것처럼 치고는 좀 뭔가 좀 허무한 그런 대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쇼기 해설이 있으면 이 해설을 토대로 해서 쇼기 기보가 있으면 그 기보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